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엔 연예계 안팎으로 슬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김생민 씨와 윤지현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소식입니다. 바로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사망 소식인데요. 무대 위에서 언제나 빛났던 샤이니의 종현 씨, 그와 함께한 시간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그 전에 금주의 연예가 클릭입니다. 이번 주엔 연예계의 이 장수 커플로 유명했던 가수 태양, 민효린 씨가 결혼 발표 소식을 했고요. 또 원로 가수 나혜심 선생님의 별세 소식 있었습니다. 금주의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야, 근데 부케를 누가 받아? 효린이가 받아야지. 효린이가 받아. 효린 씨 부케 받았다면 이제 웨딩드레스 입을 때가 딱 됐네요. 연예계 공식 커플이죠. 태양, 민효린 씨의 따끈따끈한 결혼 발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두 사람의 결혼 소식. 이에 태양 씨는 민효린 씨와 찍은 다정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로 팬들 앞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2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의 만남은 무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태양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인연이 닿은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열애를 인정. 이후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데이트 모습이 자주 팬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민효린 씨를 음악적 뮤즈라 불리며 이 노래 속 그녀에 대한 사랑을 담기도 했던 태양 씨. 연예계 대표 사랑꾼이 따로 없죠. 이들은 태양 씨의 군입대 전인 돌아올 2월에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빅뱅의 첫 품절남이 탄생하는 그날 저희 연예가 중계가 또 찾아갈게요. 원로 가수 나혜심 씨가 향년 87세의 나이로 지난 20일 별세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할 때 가수 김혜림 씨의 모친이기도 한 그녀는 지병을 앓던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1953년 대중 앞에 서기 시작한 고 나혜심 씨. 이국적인 외모와 허스키한 음색으로 주목받은 고인은 세월이 가면 미사의 종,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하며 당대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백치하다다 종말 없는 비극 등의 여러 영화에도 출연하며 노래하는 음악의 스타로 거듭났던 그녀. 80년대에 들어선 뒤 발자취를 감춰 많은 대중들이 그리워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의 한 획을 그은 고 나혜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샤이니의 종현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훌쩍 떠나버린 고 샤이니 종현. 고마워 덕분이야. 그가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너도 힘든 걸.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지난 월요일.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42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6시 10분경 서울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종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때는 집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었고요.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환자를 찾아보니까 환자분이 침대 옆에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희 도착했을 때는 일단 심장이랑 호흡은 없는 상태였어요. 한편 종현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그룹 디어 클라우드의 멤버 나인 씨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고인이 남긴 유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요. 이 유서에는 그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겪었던 심적 고통들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고인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침통한 심정은 추모의 글로 이어졌는데요.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마지막 배웅을 위한 연예계 동료, 그리고 가수 선후배들의 조문 행렬이 이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를 사랑한 팬들 역시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수백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 종현 씨의 발인이 슬픔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서는 생전 종현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했던 샤이니 멤버들이 상주로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고요. 같은 소속사 선배인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관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자리했는데요.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오열과 눈물 속에서 대응하고 또 애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열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고 종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당장은 참 아쉬우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러겠지만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한편 발인이 끝난 이날 오후 미처 그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은 키씨의 손편지가 공개돼 우리를 더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고 김종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어린 내 어깨를 주물러줘 2018년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지난 월요일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8. 짧은 생을 마친 종현 씨는 빛나는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종현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 와서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습생 때 이렇게 막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일찍 끝나면 바로 와서 그냥 지하 연습실 가서 2번 지하 보컬룸 들어가서 불 끄고 문 잠그고 6시간 동안 노래하다가 나와서 집에 가는. 밥도 잘 안 먹었거든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채 끊임없이 노력했던 지난 날이 있었기에 데뷔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샤인이라는 이름 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발표된 샤이니의 노래 줄리엣의 작사를 시작으로 이제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닌데 소품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솔로 앨범은 대부분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담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다 보니까. 또 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로 솔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앨범은 대부분 그의 자작곡으로 채워졌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에서만큼은 언제나 또 누구보다 찬란히 빛났던 고 종현. 또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 이 곡은 외로움을 다 함께 만끽하기 위해서 쓴 노래니까 다들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기고 떠난 노래는 남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적은 가사에는 따뜻한 위로가 가득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그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은 가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저도 쉬러 올게요.
여러분도 여전히 그리고 안녕히 내일도 쉬러 와요. 또한 늦은 밤 청취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던 따뜻한 라디오 DJ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8년 후에도 지금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5명이서 함께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K-팝을 이끌었던 한류 대표 가수였기에 해외에서도 애도의 뜻을 표했고 한국 대사관 앞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지금 우린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사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나혜심 선생님 그리고 종현 씨 아픔이 없는 곳, 외로움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태진, 김생민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베테랑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우 이준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준 씨의 속 깊은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놀랍고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김생민이 쏜다. 올 한해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김생민 씨가 시민들에게 크게 한턱 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잠시 뒤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전에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충무로의 괴물 신인 박정민 씨의 만남 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서로 다른 두 형제가 난생 처음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 2018년 새 기대작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멀리서 아까 인터뷰하신 거 지켜봤거든요. 영화 속처럼 형제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비슷하시고 의상도 일부러 제가 약간 톤을 낮춰서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맡으신 역할이 그러면 형? 그렇죠. 저 동생처럼 보여요. 그러길 바라시는 두 분이 한 작품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죠? 작년에 시상식에서 정말 자주 봤어요. 신인 나무상? 한 시상식에서 신인 나무상과 나무주연상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두 사람인데요. 내부자들 이병헌 선배님. 그래서 거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한 작품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박정민 씨가 내 동생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영화 안에서의 그 캐릭터로 보자면 한물간 전직 복서이자 주먹밖에 모르는 그 형과 서번트 중후군의 동생과 과연 이 두 물과 기름 같은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 하는 촬영 내내 놀라우면서 봤어요. 이번 작품에서 좀 제일 신경 쓰셨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좀 한물간 복서 역할을 위해서. 모형적인 것들요. 네네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는 저는 감독님하고 막 어떤 헤어스타일과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머리를 자르는 곳에서 우연찮게 앞머리를 먼저 잘랐어요. 근데 앞머리만 딱 잘랐는데 딱 그 모습이 조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사진을 찍고 감독님한테 보냈더니 아 이거 좋아. 완전 좋아. 길에서 요즘 시민분들의 반응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다 알아보시죠? 아니요. 전혀. 전혀. 머리가 이런데도 못 알아보. 쓱 지나가다 보시나요? 그냥 동네 날라리라고 생각하시죠. 대배우 이병헌 씨도 길에서 나를 못 알아보더라. 전단지를 그것도 사람이 많은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씬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서 촬영을 아무런 사고 없이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몰래 숨겨놓고 준비가 됐을 때 제가 빨리 나가서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렇죠. 바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받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촬영이니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네요. 서운하셨나 본데요. 짠해지는데. 네. 쳐다보면서 저희 전단지입니다. 이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 한 20년 전 드라마에서 권투하셨었죠? 아름다운 그녀라는 맞아요.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에서 이미 한 차례 연기했던 복서 역할 20년 후 다시 맡게 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이제 복싱 연습을 좀 하니까
한물간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세를 딱 잡는데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많이 한물간. 알겠습니다. 예. 선배님의 전작을 다 보면서 이제 어떤 꿈을 키워온 이병헌 PD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건 뭐 거의 뭐 2002년 대한민국 4강 진출. 이거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슬로건이에요.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사소하고 미묘한 어떤 차이로 그 뉘앙스들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오늘 이건 뭐죠? 박정민 씨. 2016년도 3월 TV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롤모델 따윈 없다. 따라하기라는 말이 알았어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제 뉴스 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송강호, 황정민, 이성민, 배성우 같은 배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 아니야. 그거 잘 따로. 아니야. 롤 따로. 그거 발자취 따로, 롤모델 따로.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네 분만 나온 거죠. 예. 다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그분들의 작품 보면서 발자취를 따라가나. 이병헌 선배님이 제 롤모델. 아, 오늘 정리된 건가요? 네,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민이 땀나는 거 처음 봐요. 저희가 되게 힘드네요.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건지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될 그런 영화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내 세상. 화이팅! 네, 영화 기대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신경 많이 썼는데요. 게릴라 데이트보다 특별한 시간 이거 실화냐? 연예가 중에 사상 최초로 김생민이 쏜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2017년 최고의 스타 김생민. 안녕하세요. 시조새다 시조새. 칼바람 부는 강추위를 뚫고 강남 한복판에 통장 요정이 떴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생민이 쏜다. 시작합니다. 오늘 김생민이 쏜다. 이거 사실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뭐 제가 젊은 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음식을 좀 나눠 먹으면 어떨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들죠. 메뉴는요? 떡볶이. 정말 예상할 수 있었던 딱 윤식당, 강식당에 대적할 그 이름 최고의 가성비를 승부합니다. 이곳은 김생민의 짠식당. 잠시 뒤 오픈하는데요. 오늘 기대해 주시죠. 올 한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요즘에 이렇게 게릴라 데이트에도 나오시고. 게릴라 데이트는 아직은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연말에 이게 사람이 섭외가 잘 안 돼서 제가 나오는 것 같은 에너지가 좀 많이 있어요. 땜빵용 코너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 굉장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못 아무리 리포팅을 해도 우리 김생민 선배님 눈에는 미숙할지 모르니까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한번 인터뷰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왜 좋아해요? 이런 거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장남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보러 왔어요. 아 진짜? 이거 왜 좋아요? 좋아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따뜻한 거 입었네요. 네. 싸게 샀죠? 아니요? 비싸게 샀어요? 네. 아니 다음부터는 세일할 때 사요. 대박. 일단 그러면은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김생민 씨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러 만들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네. 보기 좋아요. 멋져 보여요. 오늘 전부 후보한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김생민이 쏜다. 출발! 두 사람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김생민의 짠식당에는요 추운 겨울 더더욱 생각나는 국민 메뉴 떡튀순이 함께합니다. 시민분들이 가는 길도 멈추고 기다리실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요? 영업 시작합니다. 네, 이곳은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현장입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현장,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김생민 씨가 쏘는 현장을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 음식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외쳐주세요. 김생민이 쏜다. 김생민이 쏜다. 오세요. 첫 번째 손님 받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김생민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음식 주는 사람. 아이고, 김생민 씨
떡볶이 아저씨만 얘기해 봅시다. 야, 근데 훈훈하네요. 귀엽다 나왔습니다. 귀여운 표정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큰일 났어요. 가게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요. 김생민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때요? 스투피시에요? 그레이시에요? 하나, 둘, 셋. 그레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오늘 연말이라서 많은 소비를 했을 것 같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산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나와서. 커피 얼마 주고 샀어요? 4,000원? 두 사람이 합쳐서 8,000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튜피시죠. 스튜피.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추운데? 두 사람이서 한 잔만 먹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만 드리는 거예요. 떡볶이도 한 그릇만. 하나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연인이십니다. 연인. 김생민 씨. 가장 위험하다는 별다방 커피입니다. 6,000원이면 커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블 스튜피 드리겠습니다. 김생민 씨를 TV에서 보면서 내 남자친구가 저런 점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느꼈던 게 있습니까? 잘생긴 외모. 잘생긴 외모. 저는 자꾸 잘생겼다는 얘기를. 잘생겼으니까 긴 말이 더. 긴 말이. 이거 수작 스튜피.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다음 손님 또 만나볼게요. 혼자 왔어요? 네, 혼자예요. 혼자서 김생민 씨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김생민 씨가 내 남자친구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백다방. 사치 부릴래요. 사치 부릴래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떡볶이를 오늘 마음껏 사치 부리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번 손님도 예사롭지 않아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병원에. 병원에서 뭐 환자예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김생민 씨가 만약에 성형을 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시술이나 수술이 있습니까? 무턱이랑 팔자.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김생민 씨와 백허그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냥 떡볶이만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백허그 갑니다. 백허그를 기다리는 이 여인. 백허그 갑니다. 인생 최초의 백허그랍니다, 김생민 씨. 오늘 처음 느껴요. 되게 징그러워 보이네요. 좋네요. 다른 분들은 아주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았기에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훈함을 그대로 안고 실내 인터뷰 이어집니다. 훈훈하네요. 2017년을 빛낸 스타 김생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저번에 인터뷰 때는 이제 워낙 놀라셔서 오늘은 진짜 김생민 씨를 위한 인터뷰입니다. 뭐 영광이고요. 예. 아직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밌게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 옷도 처음 봐요. 올 한해 정말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낸 김생민 씨 2017년 영수증입니다. 예능 섭의 1순위. 대한민국 모든 예능을 섭렵. 자라나는 예능 꿈나무. 인정하십니까? 꿈나무이고 싶어요. 전 꿈나무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인정하는데 뭐 앞에는 좀 과찬이고. 예능 꿈나무의 뭐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유행어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완벽하십니다. Stupid과 Great. 그걸로 광고 몇 개나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몇 개나 찍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레이 스튜핏으로 뭐 한 5개 이상은 충분히. 5개? 제가 대리만해도 10개 정도 있던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 보는 옷인데 여기? 오늘 여기 나온다고 빌려 입었어요. 넘어가 그런 거는 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저 5천만 원만 꺼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진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너랑 나랑 색깔이 참 달라. 그러니까.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 후배로서 2017년 KBS 연예대상이 개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 그런 거를 바라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 갤라데이트 섭외가 들어왔을 때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태진 씨가 질문을 해? 어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태진이한테 내가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있어도 집에 가는 길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태진이랑 같이 잘 돼서 뭐 이런 정말 이런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별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나름 제작진이 준비를 했거든요. 뭐죠? 네. 연예대상에서 받았어야 할 트로피인데 연예가 중계에서 2017 한 해를 빛낸 스타 김생민.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연예가 중계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어느 인터뷰를 가도 서로 가져간 거. 케이스를 안 주더라고. 이름만 지워서 또 딴 사람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세 번째 항목 보죠. 김생민 연예가 중계에 나왔습니다. 김생민이 쏘는 최초의 회식이고 빈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능한 회식인지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 워낙 늦게 끝나니까요. 오늘이죠? 뭐. 저희 다 끝나고 회의하면 11시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 한 50분 정도 먹으면 되죠. 50분까지. 그때 집에 가야죠. 주종은 그러면 뭘로? 맥주죠. 맥주. 술 못 드시는 분은 이제 물.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32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그래 아무래도 신현준 선배가 아니 제가 왜요? 아니 지금 이거는 이상하죠. 제가 왜요? 야! 딱 건강지네요 그게. 물색 없는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코너 하나 남았습니다, 아님.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항상 성실하고 진솔한 남자인데 과연 기계 앞에서도 그럴지. 섹션이나 한밤 5배의 출연료를 주겠다. 옮길 의사가 있다. 네가 불만이 있잖아. 나는 불만이 있다뇨. 나는 내 주제에 넘는 돈을 받고 고민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없죠. 없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안녕. 아니, 내가 중계예요. 매주 인사를 드렸던 김생민인데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년만년 함께 합시다. 내년에도 김생민 그레이트. 눈이 많이 커졌어요. 리포터 생활 21년. 아까 그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지? 지상에서 내려온 종소리 요정 러블리즈 지입니다. 참나.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구지? 광기가 폭주하는 악랄한 악역부터 꼬리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수인남까지 안방 극장과 스크린을 씹어삼키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베테랑 시작합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 오셨군요. 이름? 아니 이렇게 불러 주셔놓고 또 이름을 물어보시네. 이름? 베리베리 스투피. 정말 화면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달라요 정말. 그래요? 제가 형님 너무 팬이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좋고.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신비로워요. 뭐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마음속으로 아니었어. 그 노출 개그를 이게 저런 개그 잘 안 쓰는데. 원래는 공대생이셨다는. 네 원래는 화학공학과 공대생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구 킹카였다. 하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라면은 손예진 씨를 필두로 정말 아름다운 남녀 모두가 있는 곳인데 길거리에 뭐 괜찮은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한번 찍힌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자랑하느라고 이제 막 그랬던 거지. 반응이 뜨거웠군요. 네, 뭐 킹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공대 실험실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비주얼이죠? 25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시 들어갔죠. 대학교 가는 척하고 이제 극단에 가서 연극을 했었어요. 청소도 하고 포스터 붙이고 이제 어린이 극부터 했었는데 아동극은 낮에 텔레비에 케이블 TV에 낮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낮에 보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저 하고 싶은 거 찾았다.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반대가 심하셨죠. 일단은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3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와서 고시원 생활부터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됐죠. 3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오는 게 이 공포나 이 두려움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생각해요. 창문 없는 고시원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고시원하고 나머지 15만 원을 나누기 30해서 하루에 5천 원씩 쓸 계획을 짜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알바를 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했죠. 그레이트! 와, 그레이시네. 대단하죠? 정확하게. 기말 작품이나 졸업 작품으로 연극 올리셨을 때는 뭐 솔직히 항상 주인공? 꼭 주인공을 한 건 아니고요. 항상 호평은 받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영화에도 좀 나간 것 같은데 조사한 게 있죠, 조사관? 이분 이력서가 조금 의심됩니다. 왜요?
바로 이력서엔 분명히 영화 황해, 영화 밀양, 영화 특수본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영화는 없습니다. 밀양이죠. 숨어있는 이준 찾기입니다. 이게 밀양? 예, 2초 나왔습니다. 2초. 2초. 자, 2초밖에 안 되는 장면 속 불꽃 연기를 선보이는 이준 씨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죠.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딨죠? 저기요. 그냥 서 있나요? 네. 제가 원래 있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장면을 없앴대요. 네. 그래서 엑스트라로라도 와서 단역으로라도 참여해주면 난 좀 좋겠다라고 해서 가서 저걸 하고 감독님이 또 술 사주시고 그때 또 송강호 선배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막걸리 먹고 잘 올라왔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남자 궁금해지죠? 연기 인생 자세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KBS의 양아들 아니냐? 그런 블로그를 봤어요. 그렇죠. KBS에 어떤 임원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계속 나오니까. 너 고향 대구 아니지? 고향 여의도지? 왜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정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공연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단막극 총 10인데 단막극 몇 개 하고 싶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개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4개 합시다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4개를 했어요. 4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감독님이 넝쿨째 굴러온당신의 감독님이시고 계속 연계돼서 하게 돼서 거의 그 해 1년 내내 KBS 작품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연기 인생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이게 텔레폰이 너무 궁금한데 막 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동네방네 제 자랑을 한번 대구 내려가면 뭐 각 가게와 교회와 팬 사인회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푸른 바다의 전설. 네.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대본을 보지 않고 그냥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박지은 작가님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또 작가님이세요. 희준 씨, 가을에 멋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네, 뭐 그랬는데 그런 역할인지 몰랐죠. 그 다음은 뭐 이제 영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12년의 화차. 네. 화차하면 제일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이성균 형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내가 화차라는 영화를 찍는데 내가 오디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와서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걸 받아들이는 후배가 99.9% 준비했기 때문에 오디션이라는 걸 통과한 거잖아요. 다 오디션을 받고 다 거의 하게 됐어요. 그 영화 화차에 다 나와요. 오빠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 드릴까요? 예. 아이들이 한 30-40명 넘게 나오는데 나쁜 아저씨예요. 그런 아이들을, 거지 아이들을 이제 나쁜 일을 시켜서 먹고 사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많이 웃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야 애들이 내가 슥 봐도 카메라에 탁 무서워하는 게 담기겠다. 네. 그래서 무서운 표정으로 있고 감독님하고만 이렇게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 앞에서 막 싸우는 씬이 있는데 막 때렸어요. 카! 딱 했는데 애들이 오! 야, 진짜 같지 않냐? 저거 누워. 갑자기 얼굴 너무 빨개지는 거야. 진짜 같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연예가 중계를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직장인에서 만난 김혜수 선배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죠? 직장의 신 끝났는데 마지막 촬영이 딱 끝났는데 김혜수 선배님은 이렇게 포옹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포옹여왕이야, 포옹여왕. 그랬더니 딱 끝났는데 이제 김혜수 선배님 포옹을 딱 하니까 포옹하려고 스텝이 쫙 줄을 섰어. 다 포옹해주시고. 너무 웃기다. 이번에는요 영화 1987에서 기자로 변신 꼭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역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그때 저는 서울대 대학교 학생이 고문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밝혀내는 그런 기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정말 잘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
그런 에너지를 꼭 대중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이게 좋아요. 네, 네. 공부해요, 늘 사람들에 대해서. 맞아요. 최근에 지금 감독님에 도전하셨어요?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영화, 단편 영화 같은 내용을 쓰게 됐고 17명이 모여서 기꺼이 노게런티로 참여해 주기로 해줘서 제 사비로 제작을 하고 같이 영화를 찍었죠. 지금 편집 중입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연기로 대중의 물음에 답하는 배우 오랜 시간이 이희준. 지났을 때 많은 분들이 배우 이희준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제 연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통쾌하거나 그런 재미를 좀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배울 게 참 많은 배우 이희준. 예.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사 끝!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희준 씨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생민 씨, 2017년 12월 22일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 저희 생방송이 끝나면 처음으로 회식을 차는 날입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 모두 그만하시죠. 이틀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예, 하지만 30만 원어치만 먹겠습니다. 네, 김생민 씨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윤지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 고백 부부의 남길 선배로 2017년 라이징 스타로 등극한 배우 장기용 씨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여심을 무장해제시켰나 했더니 비결은 수줍은 눈웃음에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는데요. 2018년을 빛낼 스타 배우 장기용 씨와의 만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어서 심야 식단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 연예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2017년 올 한 해 연예계는 각종 행사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했는데요. 1년 동안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연예가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느덧 심야 식담이 2017년도 마지막 모임이네요. 야, 그래도 오래 갔어요. 저희 오래 갔어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아시죠? 함께 보시죠. 이건 또 뭐야? 어떠세요? 다들 소감 한마디 아시죠? 저는 심현준 씨의 오래된 팬인데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해라서 더 뜻깊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방송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나왔는데요? 안 내주네요. 웃으시죠? 이게 정말 나왔네요. 2017년은 다사다난했어요. 올 한 해 연예계 경사도 많았고요. 기쁜 일도 많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크게 송송 커플.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나왔을 때 저 커플이 실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실로 탁 넘어오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뭐 세계 결혼식이었죠? 맞아요. 네, 막 중국에서 드론도 띄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도 뭐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막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뭐 신혼집을 구했는데 성민 씨가 구했는데 그게 얼마 뭐 100억대에 이른다더라 이런 말도 있었고. 송혜교 씨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연출하는 모습을 사진을 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이지혜 씨도 결혼 후에 더 아름다워진 것처럼 또 이지혜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를 했잖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이제 위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취재를 왜 했다. 다 내 생각에서.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웃겨서.
그 송성 부부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 경사들이 많았어요. 너무 짓궂으시다. 하셨잖아요. 거의 열애만 5년째였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또 계속 났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해서 1월에 결혼을 했죠. 10월에 등력까지 했어요. 딸랑 나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상욱, 차혜련 씨, 또 이상우, 김소연 씨, 그리고 이동권, 조윤희 씨까지 연이어서 외동만세를 올렸죠. 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네요.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대중들을 분노케 했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연예계 이제 중요한 이슈가 성 스캔들이었는데 너무 17년도는 이제 마약 스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탑 같은 경우에도 그게 큰 이슈가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이 1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고 좀 불만도 있었고요. 탑 같은 경우는 의경에서 지금 강제 전역돼서 사회복무원으로 이제 남은 복무를 이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군복무도 그렇고 이런 의무를 갖는 그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감하죠. 거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 실망의 감정이 굉장히 배가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는 아예 연애 의경을 뽑지 않는다. 뭐 이런 그 개편 계획 같은 것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사회에도 올해 대마초에 노출된 연예인들 꽤 있죠. 10cm 멤버로 권정열 씨랑 함께 활동을 했었던 윤철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cm는 탈퇴를 했지만 그리고 배우 기주봉 씨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배선배님.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가수 가인 씨가 자기에게 자기가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몇 명이 또 불려나가고 가인 씨도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사실 또 괘씸죄가 적용된 스타들 꽤 많았잖아요. 요즘 대표적인 사례가 뭐 빌 씨 같은 경우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슈퍼주니어의 강인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이미 몇 번 했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폭행 사건까지, 음주 폭행까지 연루되면서 정말로 슈퍼주니어 팬들조차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팀에 대한 민폐 아니냐. 그 당시만 해도 컴백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윤재문 씨 같은 경우가 사실 맨 처음에 음주 관련해서 걸려서 막 이제 작품에 피해도 입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하고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술이 덜 깬 상태로 들어와서 약간 좀 좋지 않은 행동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좀 반응들이 좀 많았던. 아니 이런 건 어떤 심리예요? 음주로 대중들한테 자숙하겠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래놓고 또 음주를 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무섭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또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술이 취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라는 게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면 참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돼서 일어났을 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사고 터졌을 때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사건으로 실검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스타분들도 꽤 계시죠? 유한 씨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애호박 게이트라고 많이 말을 했죠. 약간 이제 유한을 향해서 그 애호박에 비유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유한 씨가 그 애호박으로 맞아봤니? 라는 투의 말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촉발된 건데 이후에 이제 전개양상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좀 성별로 싸움이 이어졌고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병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면제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 아직도 대중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애호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또 유한 씨 입장에서 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연예인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결국은 약간 소통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SNS가 좋은 소통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근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을 때의 방법은요. 대응을 하지 않고 잠시 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잠시 다들 쉬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때 감정을 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임팩트가 있어요. 뭐 2017년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10월 30일 날 갑자기 전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김주혁 씨 이야기인데. 유명 인기 배우 김주혁 씨가 배우 김주혁 씨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 친구였는데 항상 좋은 연기를 우리들한테 보여줬지만 또 제2의 전성기였었거든요. 맞아요. 배우로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판단하는 시점에서 들려온 비보라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촬영 중이었던 영화들이 있었죠. 흥부라는 작품이 있고 독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촬영은 이미 끝냈어요. 창고라는 작품도 이제 새 작품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였단 말이에요. 1회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역할을 배우 김태우 씨가 대신 들어가게 됐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슬픈 소식이 많았죠. 국민 배우 김영애 선생님도 별세를 하셨는데 저희 KBS 드라마를 끝까지 최장을 숨기시고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열연을 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연기의 끈을 놓지 않고 하셨던 그런 연기 투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윤소정 씨나 김지영 씨도 그렇고 포크계 대부 조동민 씨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투병 중인 스타들도 있잖아요. 지난 5월에 배우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돌입을 했었죠. 저는 사실 연예가 중계를 8년째 하면서 저 스스로 지키는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한 동료 뭐 연예인들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한테 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자. 근데 오늘 정말 어겨볼게요. 김우빈 씨가 이번 일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날 김우빈 씨 교회 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진짜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통했나 봐요. 많이 좋아졌대요. 너무 많이 다행이네요. 좋아요. 빨리 이제 양쾌되길 바랍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18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심야 식담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코너라고 생각하고요. 합창단 저희 작가님들 목소리죠. 저는 이지혜 씨의 등남 아니면 등려 소식 듣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잘 돼야 돼요, 코너.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 함께 저게 방송에 나가세요. 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심야식당. 감사합니다. 2018년을 빛낼 스타 고백부부 남길 선배로 우리에게 길이길이 남길 배우 장기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백부부 남길 선배로 우리 앞에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2017년 우리가 발견한 슈퍼루키, 2018년을 빛낼 스타 장기용 씨와의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인터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굉장히 떨리신다고. 아니 저는 지금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떨리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지금 심장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사랑해요. 역대 빛낼 스타로 박보검 씨가 있었고요. 성우 씨가 있었고 류준열 씨가 있었고 많은 배우분들이 빛낼 스타로 시작해서 실제로도 굉장히 빛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제가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력서를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을. 네, 제 이름은 장기용이고요. 별명은 이제 짱기인데 이제 짱기가 짱 귀엽다? 아주 학창 시절에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에요. 네. 1992년도에 태어나서 키는 186cm에 65kg. 재산은? 김밥집에서 마음껏 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네, 그냥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궁금했어요. 최소한이면
하고 싶은 말 너무 떨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떨지 마세요. 저희 해치지 않습니다. 이 고백 부부를 빼놓고 기용 씨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백 부부 남길 선배로 대한민국 여심을 들었다 놨다 했었죠.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연기 잘했어요. 너 좋아하는 거.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남길 선배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흡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도 네. 선뜻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라면 용기 내서 고백할 내면의 힘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누군지 몰라도. 이번 고백 부부를 통해서 전과 후 뭐가 가장 좀 많이 달라졌나요?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저를 알아봐 주시면서 진짜 자기 아들인 것처럼 남길이 막 이러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도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기용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정남기를 떠나보내야 할 네. 때가 된 거잖아요. 또 떠나 보낼 때는 또 쿨하게 떠나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럼 가요, 얘 그냥? 죄송해요. 갑자기 판넬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따가 제가 집에 갖고 갈게요. 집에 갖고 가고. 네네네. 금요일에 만나요. 이거 아이유 씨의 곡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한테는 좀 뜻깊은 거예요. 일단 조금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조금 알려줬던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등 이렇게 딱 골목길에서 네. 뽀뽀하잖아요. 소리가 정말 저렇게 났다고.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주로 심장이 잘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아까 저희는 되게 막 연예가 중계라서 막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원래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때도 되게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아이유 씨가 그 모델 장기용의 모습을 보고 직접 이제 셀렉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셀렉? 진짜인지 아이유 씨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세요. 저희도 다 전달돼요. 방금 물어봤지만 저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네. 네, 그때 아이유 씨가 이제 그 직접 저를 컨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예요? 아이유 씨 조만간 연예가 중계 통해서 직접 답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또 아이유 씨 만나야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모습과의 반전 매력. 네. 스웩이 넘치는 남자라고. 저도 의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네. 힙합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뭐 팝송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저 조사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게 앨범 내셨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어쨌든 간에 젊을 때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이쯤 되면 진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교복을 벗고 목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네 여기까지.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다른 매력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저 진짜 좋았습니다. 네, 2018년에 꼭 뭐뭐 할 것이다. 이걸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기용은 2018년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세요, 윤정수 씨.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가 맞겠네요. 네. 앞으로 2018년에도 좀 배우로서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장기용이었습니다. 네, 2018년의 비닐스타 장기용 씨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연예가 중계는 연말 특집 방송으로 쉽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뜨거운 girl 나도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게 나 너 진짜로 좋아하나 봐 그래 사랑이라는